(27.59%)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데요. 당초 코로나로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남의 투표율은 67.8%, K1 선거로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 12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hearted. A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한 분씩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당선 축하드리고요.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첫 3선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저에게 더 큰 김해 만들기를 위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3선의 기회를 주신 것은 또 우리 김해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를 동남권 경제권의 중심 도시, 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그림을 그리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3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뭐 쉬운 선거는 없지만 이번 선거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그런 선거 운동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명함도 제대로 교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알리느냐, 그게 매우 어려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명함을 거의 교부하지 못하고요. 한 10장 정도 저는 교부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런 선거운동 과정이었다. 코로나 변수가 이제 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기대했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존에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는 사실 유지는 했죠. 유지를 했는데 처음의 기대보다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거는 아마 4월 10일 사전투표 이후에 상황이 서로 간의 진보와 보수 간의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그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실 텐데요. 이 뭐 개인적인 당선은 또 기쁜 일이지만 이 경남 전체에 보면은 또 상황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었고 그죠? 네. 경남 전체 이번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열심히 선전해준 한 분 한 분의 그 인물론은 아주 뛰어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색이랄까요, 지역주의랄까요, 그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쉬운 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다른 다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크게 저희들이 확장하지 못한 이유가 선거 막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역주의적인 색깔이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일을 하실 시간이 될 건데 본인 지역구에서 이제 최우선 과제 어떤 걸 꼽으시나요?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 또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현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김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동남권 내륙 철도라든지 그런 입법 또는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가해사 특별법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가 좀 고민을 할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남권 내륙철도죠. 이 앞서 저희 MBC 경남 그리고 이 경남도민일보가 후보자 공개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 공약 이게 동남권 내륙철도였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동남권이라 하면은 부산, 울산, 그다음에 창원, 김해, 양산 5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약 8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경제권으로 묶을 만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동남권의 메가시티 이런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안한 그 공약입니다. 현재 해안가 울산에서 부산을 경유해서 창원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해안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역 철도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서안에 내륙으로 연결해서 철도망을 구축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창원에서 진영을 거쳐서 김해 북부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서 양산을 지나서 이제 동해 남부선까지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되는 겁니다. 약 55km 정도 연장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낙동강 서안에 김해나 창원 북부에 그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분들은 경전철 때문에 또 비용 마련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관심일 텐데요. 이게 1조 5천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여러 자문교수단에서 연구한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에서도 정책자문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당에까지 이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 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로 조달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라든지 또는 예타를 하더라도 국비로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정부 뭐 우리 민주당에서 선거 국면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100% 지금 이거 뭐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100%는 불가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의원님의 그런 의견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 경제 뭐 회생 방안이랄까요?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정부나 여야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또 효과가 있고 빨리 시급하게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거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인 여당에서는 개인별로 다 지급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오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특히 이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흥업이라든지 유흥업도 40년 전에 이미 사치 향락 산업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일종의 긴급 운영 자금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든지 특수한 분야가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응급재난지원금 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다음에 어떤 경제가 순환되고 다음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좀 세울까 합니다. 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그리고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 좀 하시나요? 예, 사실 20대 국회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뭐 거의 시행은 됐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동물국회 최대의 동물국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어떤 국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법률 소비자 단체에서 의정 활동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3등으로 평가받은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을 해봤어요. 상당히 잘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 제발 일 좀 하는 국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대한 약속 하나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영국식 같은 토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수요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현재 우리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해서 여야가 서로 대립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양쪽 다 대표 주자가 나와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표결을 붙이는, 그러면 정쟁이 없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을 다소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도 거기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30일에 이제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저는 이제 제가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가야사 특별법을 먼저 대표 발의해서 그 가야사 복원 사업에 가장 먼저 근거 법률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남 첫 3선으로서의 당내 위상도 이제 높아질 테고 나름의 그에 걸맞은 또 역할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중진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해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를 좀 생각해 보는, 그리고 여야를 같이 한번 경남의 어떤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경남의 현안을 같이 좀 풀어가는 그런 상생의 어떤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의 최형두 홍보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오늘 당선증을 봤는데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예. 무겁고 민심의 무게가 정말 느껴졌고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듣고 또 들어야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네. 당선증은 오늘 받으신 거죠? 아침에 받았습니다. 네. 뭐 어제 저희는 오늘 새벽까지 개표 상황 지켜봤습니다만 이 마산하포 같은 경우는 사실 개표 초반에 예감이 좀 왔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은 투표 당일 날은 후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그 투표를 일찍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다가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고요. 또 선산을 다녀오기도 했고 투표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이제 출구조사 때부터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봤는데 어제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저희도 수도권의 상황 같은 것이 너무 참 생각보다 참담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순식간에 뒤집기도 한다고 하더니 정말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역시 개인의 어떤 당락을 떠나서 경남도 전체적인 어떤 유권자 표심도 보셨을 텐데 수도권도 보셨겠지만은 당에 대한 도민의 평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정권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야당 심판을 한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만 수도권과 달리 우리 경남권의 경우는 사실 경제 위기 지역입니다.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산업 위기 지역이기도 했고 또 수도권과 달리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많이 쪼들리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제 위기라는 것들이 우리 유권자 경남도민의 마음에 정확히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바로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들이라는 분노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드러났고 미래통합당이 조금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 정권으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강한 표심으로 경남에서는 골고루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남 13석이잖아요. 그 20대 총선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경남의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남 표심에서 그래서 역시 미래통합당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아직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 심판의 측면 이 정권이 펼쳤던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던 여러 정책,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이 서민 계층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실업률의 최고 실업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듯이 그런 것들이 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그나마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특히 경남의 경우는 집값도 폭락했죠. 자산 가치의 폭락,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 유권자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다만 그 사실은 우리 땅으로서는 전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는 역시 우리 당이 성찰해야 될 게 참 많다. 왜 이런 분노가 우리 당으로도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도 있고 또 다르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는 지금 정권의 경제적 정책의 오류 실패 때문에 세계 경제와 달리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은 이 코로나 위기 사태는 사실 세계 대공황을 방불할 만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 3년간 했던 경제 정책의 능력이라든가 실패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지금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국에 자칫 이 여당이 이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까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그 밀어붙이는 것들 경제정책 실패를 한 번도 시인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더 큰 위기에 그 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걱정이 크게 앞서게 됐습니다. 네. 공약 얘기 좀 해보죠. MBC 경남이랑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공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꼽은 지역구 공약이 마산 네버랜드 이 게임 산업 관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리니지라든가 서든택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임들 온라인 게임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인공섬 해양 신도시에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마산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요. 유동 인구를 확 늘리는 것이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주제. 게임 테마파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임 산업이 아니고요. 게임 테마파크인데 이 이름도 네버랜드라고 일부러 지어봤습니다. 네버랜드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드는 이 피트팬에 나오는 꿈과 모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예, 그런 곳을 해서 이 마산 경제 위기, 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산업 또 줄어들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동 인구의 급증, 외부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네.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 확보가 늘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신 공약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19만 평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정 부분은 이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일정 부분은 싱가포르의 가든 바이 더 베이처럼 굉장히 그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고 또 한 부분은 시민공원 3등분해서 아마 창원시도 그렇게 개발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정부가 이제 지급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국면에서는 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역 경제 회생 방안 뭐 이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달아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코로나 위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그 피해받는 계층과 어떤 시장 산업에 바로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전 국민에게 다 해줘야 이야기하냐면은 70% 산정한다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힘든데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빨리 하자는 것이었지 사실 우리 당의 정책의 핵심은 신속 정확하게 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또 지금 이 산업으로 피해를 바라보고 있는 운수업 쪽이라든가 아까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또 지금 다른 3차 산업 여러 그 서비스 산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산업에 바로 그 이제 그동안의 매출 실적이 있고 세금 낸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출을 빨리 연장해 준다거나 추가 대출을 이렇게 준다거나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대출해 준다고 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줄이 길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이 소비를 전반적으로 돈을 다 나눠줘서 그 돈이 다 시장을 돌고 돌아서 가정에서 써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간접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돈을 안 씁니다. 오히려 돈을 두고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도 않거든요. 소비를 진작시켜서 시장을 돌리겠다는 게 당초의 구상인데 그 구상과도 많이 배치가 되죠. 지역 산업을 살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딱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울 3, 4호기 우리 창원시장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과 500개 협력기업 창원의 많은 기계 산업들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국회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20대 국회 뭐 역대 최악의 뭐 국회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지 왜 잘못인지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시는지. 자, 20대 국회 실패 어제 우리 투표 현장에서 봤습니다. 긴 투표용지. 네. 사상 최대의 투표용지였습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마사다 부구 같은 경우는 조그만 체육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대형 체육관을 옮겼습니다. 워낙 기니까. 그 사람들 무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거법을 하려고 정부하고 여당하고 군소사당이 제1야당을 제끼고 이렇게 달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법의 결과가 지금 어제 우리 투표용지에서 봤듯이 그런 굉장히 지금 여당도 후회하고 심지어 정의당도 후회할 겁니다. 괜히 했구나 이거. 그런 것들을 야당을 제끼어서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당이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공수처법이 과연 이 시기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이 우선순위에 의문이 많은데 그걸 하려고 제1야당을 제끼고 선거의 룰은 독재 정권 때도 야당을 배제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마 이 여당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고 20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문제였다. 그 21대 때는 이제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뭐 당연하겠죠 국민들은.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약속을 좀 받고자 한 건데 그런 약속은 네.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합니다. 선량. 양자가 좋을 양자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는 것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싸운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되게 사실과 논리가 정합하게 이렇게 싸우고 하나의 이념이라든가 사실이 아닌데 그걸 우긴다든가 그런 것으로 서로 고집 피우고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비생산이 정치하는 것 그건 지양돼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공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싸운다. 말과 논리와 사실로 설득하고 논쟁한다. 네, 그 원칙입니다.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 시작하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각오와 함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벌써 2개월째 수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부가 진작부터 온라인 교실로 가겠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했죠. 근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IT 1등 국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뭐 아무 지자도 없고요. 근데 이 온라인 교실을 빨리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스마트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재주가 소중한 인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의 어떤 지금의 스마트 교육 기술을 활용한 아주 우수한 인재를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바탕으로 그 학습 수준에 맞게끔 과목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육을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스마트 교육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예,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